KF-21 랜딩기어 신기술 개발 성공. 미국 한국공군 기술력 상상 이상 현무-5 전술핵급 미친 스펙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방위사업청과 초음속 전투기 KF-21 2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목표주가 67,000원, 투자의견 매수, BOI를 유지했다. 한국군은 2026에서 2028년 KF-21 블록 1, 공대공, 40대를 최초 양산하고 2032년까지 블록 2, 공대지를 추가 80대 양산해서 노후화된 다목적 3세대 전폭기 F-4와 경량급 전투기 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 KI대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블록 1의 성능 입증 등의 이유로 최초 양산을 20대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논란이 시작됐다. 최광식 연구원은 최초 양산 물량이 줄어들면 양산 단가 상승이 우려되지만 계획대로 120대를 모두 양산하면 양산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60회에서 KF-21 최초 양산 물량을 20-20으로 두 번에 걸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KF-21 최초 양산 20대는 올해 6월에 방위사업청과 KI 사이에 1조 5,500억 원 계약으로 확정됐고 내년에 공대공 무장검증 시험을 마치면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KF-21의 최초 양산 계약은 KI의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보상 4천억 원을 제외하고 K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은 2조 2,300억 원으로 확인된다. 대당 단가는 1,112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체계 부체계 사이의 라이그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공시한 계약 상대 KI의 3건이 있다. KI는 기체 가격의 70%를 매출로 인식한다. 부체계들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6%, 한화시스템은 8%, 라이그넥스원 12%를 차지한다. 최 연구원은 2000소티, 군용 항공기의 단독 출격 횟수를 목표로 하는 KF-21 블록 1은 11월에 1000소티를 무사고 비행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작년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실사격 성공 소식도 알리는 등 순조롭다며 2026년에는 KF-21의 개발 성공과 실전 배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육군 현무지대지 미사일용 터렛 구동 시스템 표기에 약간의 이해 혹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는 본 블로거가 금일 6월 1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표현이 전혀 포멀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린다. 즉, 읽기에 불편하실 수 있다. 현무 탈납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미 NCG,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협의 그룹, 대표단. 저 미국인들은 왜 저기에 갔었을까? NCG는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창설된 것으로 한마디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및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주장으로는 사실상의 핵공유 실천 논의를 위한 구성체임.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을 부정한 바 있음. 하여간 이번 NCG 회의는 세 번째로 우리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완료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며칠 전 한미 NCG 대표단이 한국군의 텔 앞에서 폼 잡고 찍은 사진, 위 이미지 참조를 보고 우리나라 육군의 현무지대지 미사일 텔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지만 나무위키 등의 웹의 10X10, 20X20, 16X16 차량이라는 표기가 난무하는데 보니까 5축을 10X10, 8축을 16X16, 10축을 20X20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그럼 모든 텔 다 전륜 구동 방식이라는 거야. 가령 10X10이라는 표기에 앞쪽은 휠, 복륜도 한 개로 침의 개수이고 뒤쪽은 구동휠, 역시 복륜도 한 개로 침의 개수임. 그래서 전륜 구동형 4휠 차량, 소형 전술 차량은 4X4로 표기함. 물론 텔도 군용이므로 전륜 구동형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텔들은 대체로 포장도로를 따라서 기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함. 따라서 굳이 어차피 야지에서의 기동성이 그다지 필요 없는 플랫폼을 전륜 구동형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듦. 무엇보다 다축 차량을 전륜 구동형으로 만들려면 구조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지고 무거워짐. 북의 텔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완샨의 다축 차량, 아래 이미지 참조, 도 전륜 구동은 아님. 앞에 스티어링 축들은 구동축 아님. 그래서 8축짜리 WSO만 1200 모델의 경우 16X12. 우리보다 도로 사정이 더 열악한 북한도 그럼. 물론 선택지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근데 저 정도 다축 차량이면 전륜 구동 시스템이라도 야지 기동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구소련이 다축 텔을 습지에서도 굴리고 그런 영상 틀어주고 그랬는데 그거 솔직히 빈차의 가능성이 높음. 물론 현무이 씨의 틀의 경우 체코의 테트라 815 밀리터리 계열 차체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고 815의 경우 전륜 구동 방식 버전이 있기는 함.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X12까지는 생산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무텔 20X10, 16X16, 20X21 가능성도 꽤 있음. 올해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 때 가서 살펴봐야 하나. 솔직히 한번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 키읔. 웹에 해당 표기를 올린 분들이 부디 구동 시스템 표기법은 알고 올린 것이라고 믿고 싶음. 다만 솔직히 실제 차량도 보지 않고 몇몇 사진 등으로 추정하면서 10X10, 16X16, 20X20이라고 표기한 거 보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충 쓴 것 같음. 사실 8축이나 10축 차량은 공개된 적조차 없는데 아주 천재들 나셨어. 3. 덴마크 사람들 겁에 질렸다. 트럼프 그린란드 협박 전화 뭐길래.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는 개념은 수개월간 논의됐지만 최근의 전개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제안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4일 현지 시간 지난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간 통화가 매우 격렬, 파이어리 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그린란드 매입 논란을 놓고 45분간 통화한 바 있다. 덴마크는 통화 직후 이후 북극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고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전현직 당국자 5명은 FTA 당시 통화가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전했다.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두 정상의 통화 분위기가 끔찍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는 트럼프 대통령 매우 확고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기존에는 진지하게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도가 분명했다. 그들은 미국, 그것을 그린란드 원하고 덴마크는 이제 위기다라거나 덴마크 사람들은 이번 일로 완전히 겁에 질렸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전직 덴마크 당국자는 매우 힘든 대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관세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로 위협했다고 전했다. FT는 이번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어느 때보다 대서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유럽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초 유럽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EU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이기를 기대했다. 북극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엄포성 위협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두 정상 간 통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던 트럼프의 엄포가 매우 진지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총리실은 FT의 이런 보도와 관련해 익명의 출처에 의한 해석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통화 다음날 자국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을 긴급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통화 당일에는 현지 TV 두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그 주변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 대화를 토대로 볼 때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보다 수위가 낮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며 트럼프의 위협이 매우 진지한 것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에 있다. 이 섬은 기술과 방위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며 여기에는 휴대전화, 전기 자동차, 무기에 사용되는 히토류 원소가 포함된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그린란드의 매장량은 미국에 더욱 중요해졌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희요 광물 등 부존 자연자원 가치를 상정할 때 매입가는 1.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욕 연준지부은행 소속 경제전문가를 지낸 부동산 개발업자인 데이비드 바커의 논리를 바탕으로 협상 제시액을 최소 125억 달러, 18조 원, 최대 770억 달러, 113조 원로 추산했다. 그린란드는 미국 독립전쟁 50년 전인 1721년 덴마크에 탐험가와 군대가 가서 성령으로 만들었으며 미국은 남북전쟁 직후 알래스카를 매입하면서 그린란드도 리스트에 올렸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의 눈독에 그린란드 영유의 덴마크 왕국은 그린란드는 매각하려고 내놓은 물건이 아니다. 고 2019년 때와 똑같은 말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의 최대 정치적 대응은 그린란드 운명은 그린란드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선에 그친다. 인구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는 2009년부터 독립투표를 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치국 수준인 현재 국민들 과반수가 뜻한다면 덴마크에서 언제라도 독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편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곧 더 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했는데 그가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라 이 발언이 주목받았다.